예, 이제 문제는 이제 복잡하게 안 나오니까 너무 이제 간단하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경 많이 쓰지 마시고요. 먼저 5번째 소속 공인중개사, 이제 소속. 자,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 밑에 이제 붙어 있는 사람이 소속 공인중개사. 아까 자격증만 따신 분은 그냥 공인중개사, 자격증 안 써먹는 분. 그다음 이제 개업까지 해서 완벽하게 자격증을 써먹는 분이 바로 개업 공인중개사. 그리고 자, 소속은 이제 그 개업 공인중개사 밑에 붙어 있는 월급쟁이. 자, 처음에는 이제 소속으로 있다가 나중에 사무소 어느 정도 여유가 되거나 아니면 능력이 좀 된다고 하게 되면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 개업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단계 밟아갈 건데 공인중개사 다음에 소속, 그 다음에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 이 과정을 거의 대부분 거쳐갑니다. 먼저 자, 소속 공인중개사 보실까요? 자, 누구한테?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소속. 자, 그러니까 이제 소속 그랬고요. 자, 소속된 누구다? 공인중개사다. 자, 시험 문제가 나오면 꼭 여기를 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정말 심할 정도로 많이 내봤습니다. 자, 먼저 가로에 잘 보시니까 이제 가로를 잘 안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먼저 개업 공인중개사의 법인. 자, 법인에는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사원도 있고, 자, 임원도 있고, 여기 사원은 종업원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회사를 만든 사원. 자, 출자를 했다고 합니다.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여기입니다. 공인중개사 한 자를 포함한다, 제외한다. 여기는 포함한다. 그 포함에다가 꼭 제외한다. X. 다 모두 포함을 합니다. 자, 그 소속에는 임원도 있고, 누구도 있고, 사원도 있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약간 더 응용해서 법인의 임원이나 그리고 사원도 소속 공인중개사 이다입니다. 그렇죠? 이다 그래야 됩니다. 또 시험 문제 계속 나올 거예요. 또 아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니면 소속에 안 들어간다. 아니다. 포함한다. 자, 포함하다나 아니면 또 이다. 소속 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이다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아니다. X 또는 제외한다. X. 거기만 꼭 시험 문제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 가지고 있으니까요. 중개업무를 모두 하고요. 수행도 하고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다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사장님 없어도 정말 될 정도입니다. 우리도 소속을 딱 근무시켜놓고 개업 공인중개사는 땅만 보러 다니고 경매하고 분묘기지고 또 돈도 되는 거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을 정말 꼭 해보셔야 됩니다. 자, 수행도 하고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업무를 모두 하고요. 보조 또 사장님이 계속 수행하시면 안 됩니다. 현장에는 네가 가봐라. 소속한테 의도적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조도 하게 하는 것, 강하게 수행 그리고 약하게 모두 하고 보조도 하고 정말 아예 그냥 약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모두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소속 공인중개사가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박스에 한번 내용 보실까요? 소속 공인중개사 오히려 막 교재보다도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먼저 거래계약서 작성된다. 다 써라 그럽니다. 그리고 업무를 수행했으면 함께 서명 및 날인해라 그럽니다. 안 하면 자격증 요도 많습니다. 확인설명 되고 확인설명서도 작성되고 안 되고 다 되고 모두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까요? 정말 자격증 요도 많습니다. 중개일을 수행을 했던 누구요? 소속 공인중개사. 여기다 또는 그러면 안 됩니다. 서명 및 날인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함께 거래계약서가 되건 확인설명서가 되건 반드시 뭐라고요? 서명 및 날인 정말 해야 됩니다. 안 하게 되면 소속은 자격정지, 사장님은 또 소속이 다 했을 거라고 사장님은 또 서명 및 날인 안 했습니다. 거기 또 업무정지, 자격정지 나란히 얻어맞습니다. 정지 먹고 쫓겨나 라고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 인장 등록을 해야 됩니다. 언제도 가능하고요. 고용신고 때도 가능하고 최소는 언제까지는 해야 됩니까? 업무 개시 전. 이것도 꼭 인장 등록을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니까요.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소인, 그리고 거인, 업무정지, 자격정지 또 얻어맞습니다. 그리고 등록한 인장만 사용을 해라 라고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꼭 줘야 할 게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한증은 소속은 무슨 교육을 받아야 근무가 되냐 하게입니다. 사장님하고 똑같아 줘야 됩니다. 장소도 다르지 않습니다. 옆에 볼까요? 우리 법에 나와 있습니다. 등록한증은 그럼 우리 세종시장님은 확인해라. 모험 교육을 받았는지 실무교육. 근데 이 실무교육에다가 거래사고 예방교육 시험 문제 내봤고요.
또 연수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엉뚱한 소리, 직무교육은 더 엉뚱한 소리입니다. 직무교육은 중개보존 3시간짜리, 4시간짜리 교육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슨 교육? 실무, 실제 업무 할 거니까 교육부터 받고 와. 중개업을 생각 안 해본 일이니까 나중에 사고 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남의 재산 다 말아먹을 거요. 2, 3억짜리 아주 전 재산 다 말아먹습니다. 말아먹으면 네가 책임 다 져. 라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교육? 실무 교육. 꼭 교육 명칭 지금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실무, 연수는 더 X교육입니다. 연수교육은 실무교육 받고 나서 욕하면서 2년마다 받는 교육이 연수교육, 주기적으로 받는 교육이 연수교육, 먼저 실무교육은 받아 라고 주의를 꼭 하셔야 됩니다. 등록 관청에서 정말 확인해라 라고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 교육을 안 받으면 근무를 못해 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당구장 표시는 뭐 크게 뭐 중요한 건 없으니까 하다 중개보존하고 좀 달라 라고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업무, 그리고 인장 등록해라. 안 하게 되면 오히려 자격정지 얻어맞고요. 그리고 교육도 받아라. 세 번째, 네 번째 꼭 눈여겨서 좀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이제 중개보존. 그러니까 요 둘을 묶어다가 저 소속 공인주사하고 중개보존 묶어다가 고용인. 우리 개업 공인주사가 데려다가 쓰는 사람, 월급쟁이. 옛날에는 사람 어떻게 사용하냐고 사용인 그랬었습니다. 용어가 좀 잘못됐구나 해서 지금은 고용인, 데려다가 쓰는 사람이 고용인. 나 먼저 중개보존, 맨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요문장을 꼭 빼먹습니다. 요문장을 빼먹으면 저 소속 공인주사가 완전 똑같아집니다. 확인설명서 거리 가서 막 써대겠네, 큰일 난다는 겁니다. 쓰면은 교도소 주하셔야 됩니다. 좀 아주 수갑 채워놓고 마스크도 다 씌워놔야 됩니다. 주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나. 주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공인중개사가 아니고요. 중개보존, 그러니까 보조받기 못합니다. 자격증도 없어. 자격증 있는 사람은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는 사람은 중개보존 주하셔야 됩니다. 옆에 볼까요? 개업 공인주사한테 소속돼요. 저기 위에 소속도 볼까요? 거기도 개업한테 소속돼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 문장 빠지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 문장이 꼭 나와야 돼. 아닌 자로서 소속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개보존할 때 열만해라. 우리 법은 정말 자세히 안 정하는데 중개들 사무장 현장 안내, 맨날 안내만 하라는 겁니다. 안내하면서도 가만히 그냥 운전만 하라고 합니다. 뭐 지상권이 어쩌고 전세권이 어쩌고 그거는 업무 수행이라는 겁니다. 3학년 3반 그거 녹음에다가 세종시장님한테 일러 바치면 이제 고발 조치 들어갑니다. 저기 검찰청에서 오라고 합니다. 아주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현장 안내, 그리고 커피 타고 청소만 하니까 일반 서무 등 여기다 이제 확인 설명, 거래계약서 작성 그럴 겁니다. 저기 소속 공인주사 자격증 있는 사람 해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하게 되면 3학년 3반의 시절을 얻어맞습니다. 보조만 뒤어보실까요? 개업 공인주사 중개업무 관련된 단순, 정말 복잡한 걸 할 수도 없고요. 단순한 업무를 뭐 한다고요? 보조. 수행할 수 있다 없다? 수행할 수 없다. 문장 잘 나가더니 저 끝에다가 수행하거나 보조를 하는 사람, 그건 소속이요 라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수행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3학년 3반에 입학이고 개업 공인주사는 자격증 내팽개쳤다고 1년이나 징역이나 1,000만 원이나 벌금을 나란히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완전 그냥 청송교도소 같은 동기 된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크게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첫 번째 볼까요? 정말 소속 공인주사가 됐건 중개보존이 됐건 우리 사장님의 업무입니다. 고용신고, 그 다음에 나가면 또 고용관계 종료신고, 이거 안 했을 때 업무정지도 많습니다. 신고를 해야 되고요. 정말 둘 다 똑같습니다. 자격증이 있거나 없거나. 그 옆에다가 이제 불이행은 업무정지다 뭐 꼭 써주셔야 됩니다. 별표가 1개월밖에 안 돼서 큰 문제가 없지만 100만 원이야 과태료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무소 문 닫고 잠시 노셔 1개월 노셔입니다.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저거 종업원 신고 하나 안 했다고. 먼저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 그 다음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이제 나가면 열흘 만에, 또 집 나간 며느리도 들어온다고 했으니까요, 열흘 만에 신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둘 다 열흘 이내는 아닙니다.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 그리고 먼저 해야 되고요.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열흘 이내,
나가고 나서 열흘 이내 따로따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시기는 좀 달라 라고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뒤에 나올 거니까 그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까요? 개업 공사들 결격사유증만 해당되는 사람 중개보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도 안 내보내면 또 우리가 업무정지 이건 이제 6개월로 얻어맞습니다. 내보내야 될 의무가 발생합니다. 2월 이내에. 그 다음에 고용했다면 정말 이렇게 중개보존 그 사람도 중개보존은 해당되는데 제재는 얻어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조심해라.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정말 업무 할 수 있냐고 합니다. 큰일 납니다. 확인 설명 그리고 확인 설명서 작성 거리 가서 작성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정말 설명도 못하게 아주 마스크를 씌워놔야 됩니다. 큰일 난다는 겁니다. 확인 설명서 거리 가서 작성 못하게 아주 수갑을 다 채워놔야 됩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요거 하고 있으면 3학년 3반 그리고 그거 구경하고 계시는 우리 사장님은 양도대우로 1학년 1반에 판례가 아주 조목조목 나와 있습니다.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용어 정의는 무조건 한 문제가 꼭 나오니까요. 특히 이제 중개요. 그리고 조금 넓게 나오면 용어 이제 6개는 모두 다 한꺼번에 다 내볼 수 있습니다.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9페이지에서 중개대상 문제 더 중요한 게 중개대상물 요거는 무조건 시험 문제가 아예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건 별표 3개값 꼭 주시고요. 자, 꼭 내용을 보시거나 아니면 여기도 중개대상물 인거 아닌 거 찾아보세요. 자, 인거 아닌 거 지금 계속 물어보고 있습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그 박스를 꼭 줄까요? 아마 여기서 개론에서도 협의 그리고 광의 자 이러면서 이제 그런 내용들도 개론에서 자꾸 나올 겁니다. 뭐 정착물 개론 쪽에서도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 먼저 토지하고 건물 우리가 가장 많이 중개할 건데 토지하고 건물을 정말 가장 좁다는 의미에 뭐라 합니까? 협의의 부동산 여기다 벌써 넓은 의미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딱 좁게 봤을 때 요 두 개의 토지하고 건물 민법도 역시 그렇게 얘기합니다. 토지하고 건물을 협의의 부동산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더 넓게 이제 여기 이제 자동차는 없지만 자동차 그 다음에 선박 항공기에다가 그 다음에 임목이나 공장재단 광업재단 거기 이제 우리 계룡동에서는 뭐 업재단 항만우선 사업재단까지 몽땅 들어갈 겁니다. 그런 것들은 뭐라고 봅니까? 여기는 준부동산 또는 의제부동산 자, 부동산이 아닌데 의제 부동산으로 간주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까지 아예 다 포함시키면 그때는 넓다는 의미의 광의 부동산으로 볼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중개사물은 선박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리고 업재단 또는 항만우선사업재단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하여튼 우리는 물하고 아주 정말 상극입니다. 전혀 물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업권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광업권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입니다. 그리고 선박은 톤수도 나누지 말라고 했습니다. 20톤 이상이라고 해도 딱 부동산까지만 봅니다. 중개사물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딱 5개잖아요. 토지 건물 그 다음 이제 세 번째에서 1번입니다. 임모 20개 아닙니다. 20개에서 등기까지 마친 나무 그게 바로 이제 임모 그냥 등기 안 하면 수목입니다. 수목은 중개사물이 아니요 라고 주시됩니다. 왜? 너무 불안해 그입니다. 그래서 그냥 토지 정착물이요 수목은 그입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일까요? 거의 중개 안 하는 공장재단, 광업재단. 근데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토지, 건물, 막히게 모두 다 한꺼번에 포함돼 재산의 단체다 보니까 요거 하나로서만 거래를 하라는 겁니다. 아주 정말 독특하다는 겁니다. 토지하고 건물은 별개 부동산으로 토지 등기상 증명서 따로 건물 등기상 증명서 따로 중개사물로 삼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의 중개 잘 안 할 건데 수목에서 등록을 거치고 등기까지 한 나무가 임목도 토지하고 건물처럼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중개되고요. 그리고 공장재단, 광업재단 한꺼번에 반드시 묶어서 거래를 해야 그래야 이제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성격이 아주 정말 판약이 많이 다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가로 2번에 이제 법정 중개사물이 뭐냐 이 정도 아예 안 할 건데 우리 개업 공인주사가 업으로 할 수 있고요. 자, 일반인들은 중개까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근데 뭐가 되면 중개업이 되면은 3학년 3반으로 이 법상 최고형을 얻어맞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업이 돼봐봐 밥 먹듯이 해봐봐 교도소 다 보낼 거요. 라고 주의를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로 세 번째에서 이제 법정 중개 대상물, 거기 특징처럼 정말 협의의 부동산만 그러면 안 되겠죠. 토지, 건물만 우리가 중개를 하나 하고,
일부 합니다. 자동차 선박은 안 되지만 임모,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그 일부도 정말 우제부동산으로 좀 넓다고 다 들어가질 않는데 넓은 의미로 약간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임목도 중개해. 그리고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중개해. 라고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첫 번째 이제 토지. 자, 토지는 그냥 당연히 한 필 전체도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일부도 될 수 있다, 없다. 지상권, 그리고 지역권, 전세권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리고, 자, 일부가 된다는 게 원칙입니다. 매매를 안 되잖아요. 그러지 마셔야 됩니다. 하여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에 임차권 등 일부 돼요, 안 돼요? 돼요. 자, 일부도 중개사물이 된다. 그게 바로 원칙. 그리고 예외적으로 매매나 그리고 저당권 설정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다음 동그라미 1번에 이제 일부 X 해놓고 이제 매매 그리고 저당권 그 두 개는 일부는 정말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거기는 일부가 안 된다. 하여튼 원칙이 되는데 예외적으로는 안 되는 것도 있어. 라고 정리를 꼭 넣으셔야 됩니다. 자, 토지는 딱 그 정도 선에서 내고 거의 뭐 낼 만한 게 없습니다. 이제 좀 이따 이제 대토권, 그 다음에 뭐 하천, 지하수, 온천수 이제 그런 것들은 나중에 또 나올 거예요. 자, 그거 뭐 당연히 시험 문제 깜으로 이제 언급합니다. 뒤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이제 건물. 자, 건물 첫 번째 기업번에서 건물. 한동 건물 단위로 정말 이제 아예 일동 전부가 또 아니면 한동 건물 전부가 일부, 여기도 일부도 이제 중개사물이 될 수 있습니다. 통으로도 될 수가 있고, 집합 건물 같으면 일부도 101호, 201호, 독립성만 있으면 일부도 소유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건물 아주 넓습니다. 등기를 하건 안 하건, 일동 전체가 되건 아니면 일부가 되건, 여기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장래. 지금 현재 있는 건물만 대상이 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장래 건축물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대신에 이제 입주권하고 분양권은 분명히 좀 다르다는 겁니다. 자, 입주권은 청약 저축, 청약 이금, 청약 부금, 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입주 가능성만, 입주할 수 있는 가능성만 있고요. 아직은 동호수 지정을 안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은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분양권은 분리해서 양도를 받았다는 겁니다. 사업주체하고 계약을 쓰고 이제 동의나 호수를 아예 모두 다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럼 분양권은 중개가 된다, 안 된다? 된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분양권 매매는 적법하다는데 그 옆에다가 입주권. 입주권은 중개가 된다, 안 된다? 꼭 시험 문제 교사 안 된다. 요건 시험 문제 꼭 매년 나옵니다. 입주할 수 있는 지위. 아직은 당첨도 안 됐고, 청약 저축, 청약 예금 그냥 부어만 났다는 겁니다. 중개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게 되면 투기 조장으로 3학년 3반의 제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금쟁이 때 나올 거예요. 입주권은 중개도 안 된다는 겁니다. 크게 문제가 돼.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점은 이제 무허가, 가루가 더 편한데 무허가, 미등기도 같이 써놔도 괜찮고요. 무허가나 미등기, 중개사물 된다, 안 된다? 된다. 187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등기 안 해도 건물 건축으로 소유권을 법으로, 법률 규정으로 187조로 소유권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민법에도 보게 되면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소유권 취득 이렇게 볼 겁니다. 취득은 해요. 대신에 매매할 때는 등기를 해라. 매매할 때는 허가 받아라 그럴 겁니다. 자, 그런 것들도 중개가 되기는 된다는 겁니다. 문제 없다. 그 다음 이제, 자, 그 네 번째 정말 이제 우리 시험 문제감을 하다 세차장 구조물, 대토권은 매년 자, 꼭 시험 문제 나올 거라고 예상하시는 거예요. 입주권, 분양권, 권리권, 세차장 구조물, 대토권. 아예 그냥 단골 문제로 맨날 나옵니다. 맨날 이제 정리할 겁니다. 자, 먼저 세차장 구조물 그냥 문장으로 보실까요? 또 자세하게 다 써줍니다. 세차장 구조물은 건물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건물에 딱 붙여놓는 정착물입니다. 근데 세차장 구조물은 지붕이 있냐고 천막입니다. 옆에 벽이 있어요. 그것도 또 천막. 정 안 될 것 같으면 정말 세차로 한번 세차장 한번 가보셔봐 됩니다. 거기 어떻게 생겼는지 됩니다. 다 천막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지붕과 그러니까 우리 건물에서는 지붕이 없으면 절대로 건물 자체가 아니라고 본다는 겁니다. 지붕도 없구만. 그냥 기둥이나 벽은 선택적으로도 가능한데 그런 것도 없구만. 그래서 건축물로 될 만한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중개사물에도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마 요걸 중개를 했나 봅니다. 근데 중개보수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라고 해서 여기는 오히려 괜히 저거 중개 고생 죽어라고 해놓고 보수도 못 받았을 겁니다. 물론 이제 수고비 정도는 받을 수가 있었겠지만요, 나중에 변심하게 되면 저거 중개사물이 아니라고 중개보수 못 주겠다, 소송가도 아예 못 준다고 판결이 저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계약서에다가 이제 아예 요구하게 되면 얼마 지불할 거예요. 중개보수 말고 따로 받으시라는 겁니다. 그냥 컨설팅 정도로. 그럼 받을 수가 있어도 저거 나중에 다 해놓고 아무 소리 안 하면 중개사물 아니라고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헛쓰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뒤로 넘겨보실까요? 판례본은 아예 보지 마시고 일단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대토권. 좀 아주 이제 대토권도 매년 저 세차장 구조물 대토권, 그리고 권리금은 그냥 매년 나옵니다. 우리 법령도 하여튼 정리만 잘해놓으면 시험 문제 뭐가 나올 건지 뻔히 알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90점 맞아야지 그냥 뭐 몇 개 맞는다 생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한 3개만 틀려줄 거예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먼저 여기 이제 대토권 보실까요? 토지를 대신하겠다는 게 대토권. 토지가 싹 미뤄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예 집도 절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나중에 사업하고 나서 땅으로 줄게. 그 주고 받고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여기 중개가 되면 투기를 엄청 조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다 대토권도 증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거기 문장 보실까요? 우리 시험 문제도 이렇게 주택이 철거가 되면은 일정한 요건 하에서 그 택지 개발 지구 내에서 이주자 이제 옮겨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이렇게 분양권처럼 아니 입주권처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지위,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지위, 땅을 받을 수 있는 지위, 자, 이런 것들은 대토권으로 이게 하나의 증서라는 겁니다. 계약서만 딸랑딸랑 있고만 게입니다. 그걸 매매를 알선하면은 중개 대상물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죠? 자, 이건 확실한 땅이 아직은 없으니까 땅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대토권. 중개사물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거 죽으라고 고생해봐야 중개보수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없다.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택지 개발 지구 내에서 그냥 땅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은 중개사물 될 수가 있겠지만요, 그냥 아직은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그냥 지위, 요 불안한 지위는 중개사물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없다. 될 수 없다라고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 밖에 이제 니은번에서 정말 그 밖의 건 아예 그냥 되지 않습니다. 자, 먼저 도로, 교량, 돌담 이런 것들을 배울 겁니다. 개론수도 이제 그런 것들은 많이 배우게 될 겁니다. 자, 먼저 미분리의 과실, 명인반복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미분리, 아직 따지 않는 나무의 열매, 중개사물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없다. 자, 이거는 인목으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무에 달려있는 열매니까 입니다. 명인반복 갖췄다고 해도 중개사물은 아니요. 그리고 농작물은 경작자한테 물론 있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성수는 다 돼 있을 거고요. 그러면 여기도 중개사물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까 없었잖아요.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안에 농작물이 있나요? 아니면 그 나무에 달려있는 열매, 그건 없잖아요. 여기입니다. 딱 나무지게입니다. 중개사물은 중개사물이 아니다. 뭐 돌담, 조량, 광고타, 공중전화 박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임시적으로 심어놓은 가시개, 수목, 중개사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아까 박스에 있었던 그 5개만 거기에 중개사물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말 14회 때 우리 시험 문제에 아주 논란까지 됐었던 명인 방법을 갖추면, 그 수목의 집단이 명인 방법을 통해서 이목에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등기된 나무처럼 소유권자 누구 라고 목찰도 다 세워져서 다 보고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중개사물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 수목은 안 되겠지만 명인 방법을 갖추면 그 수목의 집단이나 그냥 그 수목도 중개사물에 해당된다, 안 된다? 된다. 이거는 인목에 완전히 가까워져서 다 공시 방법이 다 있으니까 중개사물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그러면 X 라고 정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씩 꼭 점검해 놓으시면 거의 완벽하게 그 중에서 나오니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박스 좀 잘 볼까요? 임목. 수목이 아닙니다. 아니면 명인 방법이라도 갖춰 놔야 임목에 가까워져서 중개사물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 그 임목에 관한 법률로 등록을 거쳐서 시군구에다가 먼저 등록을 합니다. 그 과정은 안 물어봐요, 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등기까지 마친 나무를 다 뭐라고 합니까? 요게 바로 임목. 자, 그러면 중간 내려볼까요? 바로 등기 전에 등록을 먼저 하고 그 등록 옆에다가 시군구. 야, 옛날에는 시군까지만 있었습니다. 지금은 구,
만약에 구가 있으면 구에다가 등록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자치구겠지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먼저 등록을 마치고, 건물도 그래요. 먼저 등록을 먼저 해야지 등기부터 먼저 할 수는 절대 없다는 겁니다. 순서가. 등록을 먼저 하고 나서 등기까지 맞춰진 나무를 뭐라고 합니까? 거기 소유권 보존 등기 있잖아요. 이렇게 등기까지 돼 있는 나무가 임목이라고 해서 등록이나 등기가 없으면 임목이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장재단 뭘까요? 공장재단도 이제 먼저 소유권 보존 등기를 먼저 하고 나서, 그리고 몇 개월을 맞춰서 10월을 맞춰서 10개월 맞춰서 무슨 등기까지 했을 때, 저당권 설정 등기까지 했을 때, 여기서 이제 공장재단 뭐가 되고 광업재단이 되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장재단, 광업재단 바로 목록의 작성 이런 것들을 먼저 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 이제 그 등기를 한 후에 이제 목록 작성하고 나서 이제 등기가 먼저 공장재단, 이렇게 광업재단은 공장, 그리고 광업재단은 두 개가 이제 똑같습니다.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먼저 뭐를 먼저 한다고요? 소유권 보존 등기 먼저 합니다. 소유권 보존. 소유권을 보존하는 등기, 요 보존 등기가 먼저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토지하고 뭐를요? 건물을 먼저 확보합니다. 그거 꼭 있어야 됩니다. 토지하고 건물을 먼저 확보를 하고 나서, 그리고 몇 개월을 마칩니까? 10월. 이 10월이 아주 독특합니다. 10월 이내에. 그리고 요 등기 과정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공장 아주 수백억이 될 건데, 요거 중개 잘못해 놓으면 우리가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가 아예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0개월 딱 맞추고요. 요 토지 건물을 확보해 놓고 그 후에 이제 건물이 들어올 건데, 기계도 들어오고 할 건데, 이제 기계도 들어오고 할 건데, 요거는 10개월 정도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등기? 저당권 등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요 저당권 설정 등기는 우리가 보통 이제 저당권 돈 빌렸을 때 토지나 건물을 담보로 주고, 그럼 여기 이제 공장재단, 광업재단 기까지 몽땅 다 한꺼번에 다 줘야 됩니다. 저당권을 설정할 건데 돈을 빌려 쓰는 등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저당권 설정 등기인데 말만 여기는 저당권이지, 여기 이제 기계 등을 토지 건물 확보해 놓고 거기에 이제 기계가 다 건물 안에 들어가겠죠. 기계 등, 요 기계 등을 뭐하는 표시하는 등기인데, 여기 바로 표제부 등기라는 겁니다. 앞쪽에 껍데기 기계입니다. 표제부 등기. 그러면 그 공장 안에 무슨 기계, 아주 우리가 모르는 기계들이 아주 수도 없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기계 등이 목록으로 쫙 작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두 개 이상이면 공동담보 이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목록으로 저당, 바로 표시가 될 건데, 이거는 표제부 등기지, 개인 또 저당권처럼 울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됩니다. 10개월 이내 돈을 빌렸어라, 그런 등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나 건물을 확보해 놓고 그 건물 안에 기계 등이 들어가는 등기, 요게 바로 이제 표제부. 근데 이제 보통 우리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소유권하고 저당권 두 개 권리밖에 없으니까, 먼저 첫 번째 태어난 게 바로 소유권 보존 등기, 그리고 그 후에 표제부 등기이지만은 저당권 명칭만 저당권 설정 등기라고 했지, 여기 저당권 돈 빌려 쓰는 그런 등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계 등을 표시하는 등기. 그 공장 안에 무슨 기계, 우리가 좀 모르는 기계 전선 전주 여러 가지 골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몽땅 묶어 놓은 거, 이게 바로 이제 저당권 설정 등기. 그럼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는 있는데, 요 저당권 설정 등기, 기계 등은 전혀 등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10개월 지나면 요 소유권 보존 등기도 무효. 이 무효가 된 거를 중개했을 때는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도 확인하고, 혹시 표제부 목록으로 쫙 돼 있을 거라는 겁니다. 공장 안에 기계가 없겠습니까? 여러 가지 자동차, 선박, 항공기 난리가 있을 거니까요. 이런 것들이 등기돼 있는지 그런 것들 확인하시고, 10개월 또 맞췄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모두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0개월 맞춰서 등기 안 하면 기계 등이 아예 없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거 중개 잘못해서 큰 대형 사고 친다는 겁니다. 대형이 아니라 초대형 사고를 칠 겁니다. 아주 수십억, 수백억이 날아갈 수가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회로 잘 안 내지만, 임목이나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거의 중개를 안 하니까 시험 문제는 심하게는 안 내도 예전에는 상당히 많이 냈었다는 겁니다. 그건 정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백 정도다, 그 소유권 보존 등기 그쪽에는 꼭 한번 써놓으셔야 됩니다. 저희 공백이 아예 통으로 있으니까 먼저 소유권 보존 등기 하고 나서 10개월 맞춰서 저당권 설정 등기,
그 저당권을 바로 6개월, 12개월 이렇게 속여볼 수도 있습니다. 꼭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아래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토지나 건물이 그 토지나 건물이 공장재단, 광업재단에 속했다는 것은 등기상 증명서 어디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냐고입니다. 표제부가 아니라 갑구 또는 을구, 해당구 또는 상당구라고 합니다. 여기는 표제부가 아니다. 거기 문장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속했다는 것은 권리니까 권리가 가는 쪽은 갑구나 을구 쪽, 갑구나 을구 쪽.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110, 여기서 이제 11페이지에 여기가 이제 시험문제감으로 나오면은 꼭 나올 정도로 박스에다가 다음 중에서 중개대상 물인 것만 찾아보세요. 정말 그런 문제는 엄청 나왔습니다.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권리이건 그런 문장 지금 아예 그냥 내놓고 계속 내고 있습니다. 딱 문제 정해놓고 이제 내고 있습니다. 자, 먼저 법정 중개사물 금방 보셨죠? 5개 토지 그리고 건물. 말만 건물이지 그 외에 토지 정착물은 뭐 되는 게 없어. 라고 명인반복 갖춰도 미분류가 사실 안 되지. 농작물도 안 되지. 교량 돌담, 광고담 다 안 되지. 게임입니다. 그리고 명인반복 갖추면 임목에 가까워지니까. 라고 세 번째 임목. 그리고 그 임목 옆에다가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도 가능해. 그것도 등기된 거나 다름없어 라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소재 정착물로도 갈 수는 있고 그 얘기입니다. 네 번째, 5번째 떼지 말아라. 공장재단, 광업재단. 자, 무조건 재산을 단체니까 뗄 수 있다 없다, 뗄 수 없다. 한 개로만 거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분리할 수 있다. X. 꼭 그런 문장 자주 나옵니다. 분리한다. 너 사고 쳤다. 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첫 번째 뭘까요? 이제 공유수면 이제 하천이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매립공사를 완료하고 준공 허가. 이렇게 준공 허가까지 받게 되면 개인한테 소유권이 넘어가요. 자, 이러니까 여기는 가능해요. 그 다음에 공도 말고 사도. 국도 공도는 당연히 안 된다는 거 아닌데 사도. 개인의 도로니까 그냥 개인 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도로 예정지. 아직은 도로가 안 됐으니까 여기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접도구역, 뭐 연안구역, 행위제한이 심해서 그렇지 된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도 개발이 좀 제한돼서 그렇지 중개가 된다. 행위제한 엄청 심해. 농사만 지어야 돼. 농업진흥지역 내 토지도 된다. 그리고 행위제한 또 심하죠. 군사기지 집도 못 짓게 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 외국인은 또 허가까지 받으라고 해. 안 그러면 교도소 보내. 그리고 가처분 풀면 됩니다. 가압류 그리고 경매 이런 것들 모두 다 된다는 경매 진행 중 다 된다는 겁니다. 또는 유치권 설정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공사대금 주면은 그걸로 끝나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거기서 이제 중개사물인데 소유권 그리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리고 환매권에서는 꼭 주의하실 게 양도 성립이 아닙니다. 양도 또는 이자. 그 5번 옆에다가 환매권 저렇게만 써놓으면 이게 성립인지 양도인지 요거 분쟁이 되면은 또 소송 갑니다. 저렇게 써놓고 이제 14회 등에서인가 이재기 돼갖고 정답도 인정을 해줬습니다. 아무 소리 안 했다고. 환매권 옆에다가 이전 그리고 양도 그리고 오히려 성립은 중개 X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여기 이제 되지 않는 거 거기 이제 업권 거기서부터 잘 볼까 업권 하여튼 업권은 중개가 된다 그렇죠? 안 돼 얘기입니다. 하여튼 우리 무라고 아주 상극역입니다. 자, 두 번째 선박은 톤수도 나누지 말아라. 부동산까지는 인정을 한다. 근데 중개가 된다 안 된다. 건설기계 뭐 중기 옛날 얘기입니다. 그것도 아니요. 그리고 비행기 항공기 된다 그냥 우주 부동산까지는 인정합니다. 자동차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떼면 안 된다. 공장재단, 광업재단에서 분리된 토지 그리고 건물 된다 안 된다. 토지 건물은 돼. 그런데 공장재단에서 뗐네요. 된다 안 된다. 한 개로만 제발 떼면은 거래 사고요. 라고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뭐 다수설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하여튼 농작물 중개가 된다 안 된다 라고 기하셔야 됩니다. 그죠? 여기는 그냥 정착물로 그냥 보고 토지로 그냥 봐. 여기도 경제적인 가치가 없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그 아래 보니까 국가소유재산입니다. 행정목적 수행하고 있는 저기 뭐 과천정 여기 이제 우리 세종청사로 왔죠. 행정재산 안 되고 그리고 주인이 없다는 무주토지 누구 거라고요? 국가 거. 그 다음에 미채굴의 광물도 누구 거? 국가 거. 내 땅 밑에서 누구 거라고? 다 국가 거. 국가 거 좋은 거는 침 더럽게 다 발라놓는다고 했습니다. 호수, 하여튼 침 발라놓은 거 못 먹는다고 했습니다. 공원, 그리고 바다, 하천, 그 다음에 포락지는 하천.
하천이니까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여튼 우리 물 그러면 아주 상극입니다. 절대 안 돼.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용도가 폐지가 됐다는 겁니다. 일반 재산은. 그러면 이제 새로운 주민센터 지어서 옛날 거, 저거 공매로 나옵니다. 공매로. 공매는 자산관리공사에서 알아서 할 거니까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여튼 행정목적 수행하고 행정재산, 용도가 폐지게 된 일반재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 이제 중개 이제 정말 개입의 여지가 없는 경매, 법원에서 알아서 할 거고, 자산관리공사에서 알아서 할 거고, 국가가 수행할 거고. 자, 요건 한다, 못한다? 당연히 못한다. 그리고 상속은 법률 규정, 아버지가 사망하면 법률 규정으로 아들한테 소유권이 넘어갈 건데 우리가 넘길 거요? 안 된다는 겁니다. 증여는 무상이니까 중개사무소 안 와서. 자, 기부채납은 국가에다 그냥 줘버리는 거니까. 개인한테 주면은 증여, 국가한테 주면은 기부채납 이제 이럴 겁니다. 어디 무슨 자산관리 공사라든지 아니면 여기는 뭐 기업에, 그 다음에 환매. 그러니까 여기도 환매권의 성립이 저기 뭐 환매권 때문에 된다는 게 아니라 환매권의 성립은 안 되고, 환매권의 발생도 안 되겠지만 뭐는 환매권의 이전은 된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뭐 당구장 표시도 뭐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으니까 점검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개상이 아닌 거, 점유권, 법정 물권이니까 안 되고요. 동산이라서 안 된다. 아까도 한번 봤었다. 저당권 설정 분묘기 주고 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말 일신 전속적이 임차권이나 영업권이나 저작권이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영업권이 권리금, 장소적인 이익의 대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거기다 정말 권리금, 중개X 꼭 한번 써놓으시고, 장소적 대가 또는 신용, 이런 것들은 중개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뭐 형태도 없고 부동산하고 관련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먹이 좋아서 내가 장사를 잘해놓은 이득권이 있으니까 그건 주고받는 것은 중개대상 이다? 아니다 라고 기억을 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뭐 유치권에 관한 12페이지에 유치권이 조금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유치권 성립이나 발생은 중개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피담보 채권 있고, 그 다음에 공사업자가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는 바로 이제 성립하는 거고요. 점유하고 피담보 채권으로 바로 성립합니다. 근데 유치권의 이전은 된다, 안 된다? 환매권하고 똑같습니다. 유치권 이전 돼요. 법정이사건 이전도 되고, 중개는 되고입니다. 처음에 성립이 안 되는 거지 나중에 이전은 다 돼. 점유하고 피담보 채권을 그대로 저기 돈 잘 받아주는 출심사한테 넘겨주면 된다, 안 된다? 된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딱 여기까지가 최소한 2개, 그리고 2개에서 3개까지도 나올 수는 있다. 하여튼 용어정리하고 중개대상으로 무조건 한 개는 나오고, 그래서 이제 2개 정도. 다음 시간에 조금 쉬었다가 이제 공인중개사고, 거기도 이제 정책심의위원회가 나오니까, 그래서 중개업 앞쪽까지만 조금 한번 얼른 정리를 한번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 그까지만 보시고 이제 뭐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 또 나중에 한번 교재 한번 쭉 한번 봐주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에서 이제 한번 마무리 보겠습니다. 쉬었다 가겠습니다.